40분이 됐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최종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종점. 이걸 좀 지우고요. 물을 좀 뿌리고 줄게요. 요즘 물을 먹어야 지워지기 때문에. 자, 갈게요. 지금 또다시 이제 2부 녹화 시작됐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저항이라는 이제 20페이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20페이지 설명을 할 건데, 자, 20페이지 전기 저항 파트. 자, 우리가 전압하고 이제 전류는 배웠어요, 그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면요. 자, 전류부터 배웠었죠, 그죠? 전류부터 먼저 배웠습니다. 자, 전류부터 배웠어요. 자, 전류는 뭐였어요? 전류는 흘러간 전하의 개수, 즉 량. 흘러간 전하량이죠. 근데 전하를 뭐라고 그랬죠? 전하를 이동하는 매개체는 도선의 자유 전자다라는 거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압이라는 건 전류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 어빌러티.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됩니다. 저항은 이제 디펜스죠, 디펜스. 방어입니다, 방어. 그죠? 방어. 근데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소주님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실 거라고 보고. 자,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저항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숨어 있긴 합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저항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방어, 디펜스. 근데 자, 요건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치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저항이라는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다. 기본 개념. 자, 저항. 자, 이거를 그냥 등하시하는, 그러니까 뭐 이거 별로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개념이 숨어 있냐면 이제 저항이라는 건, 오케이. 자, 일단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흘러간 전하의 양이 전류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근데 이 전하를 이동시켜주는 매개체가 자유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간략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자, 구리 도선에는 원자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원자. 그럼 원자는 원자의 핵을 품고 있기 때문에 덩어리가 크겠죠.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다. 그죠? 근데 여기를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놈은 누구다? 전하의 흐름의 매개체 자유전자다. 그렇죠? 자유전자들은 얘네들을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더라는 얘기죠. 이동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자유전자가 쭉 가다가 퉁 맞고 어떻게 돼요? 튕겨서 나가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또 원자가 있으면 퉁 맞고 퉁 맞고 퉁 이렇게 가겠죠. 그쵸? 예. 자, 저항의 기본 개념 굉장히 충실해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실해야 돼요. 자, 저항의 기본 개념은 뭐가 있냐면, 도선 속에 원자와, 오케이? 도선 속의 원자와 자유전자 사이에, 또는 자유전자가 데리고 다니는 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자유전자 즉 전하 사이에 충돌. 아시겠죠? 충돌.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알겠다. 이제 대충 감 잡았다. 충돌하면 저항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충돌하면서 자, 원자와 자유전자 즉 전하 사이에 충돌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마찰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찰에 의해서 열이 생기겠죠. 그렇죠? 열이 생기겠죠. 그래서 꼬마전구에서 뭐가 생겨요? 열이 발생해서 뜨겁게 달궈지면
소마전고에 가늘었던 필라멘트가 빨갛게 달구어지겠죠? 그래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전구에 필라멘트가 있잖아요. 좀 이따 이제 배우겠지만 전구에 필라멘트가 있잖아요. 이 필라멘트는 저항이에요. 저항. 오케이? 그러면 저항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충돌. 그럼 충돌에 의해서 마찰이 발생하고요.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요. 이 열에 의해서 필라멘트가 가열되겠죠? 자, 다시 이거 막 쓸게요. 말로 하면 되는 거니까. 필라멘트가 가열되겠죠? 그럼 필라멘트가 가열돼서 뜨겁게 달궈지면 결국은 뭘로 바뀌어요? 빛. 그래서 꼬마전구가 빛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도선수의 원자와 자유전자 사이에 충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충돌. 기억하셔야 돼요. 충돌입니다. 자, 그렇다면 충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충돌이라는 개념이 저항인데, 오케이? 저항인데 우리가 그럼 이 저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20쪽에는 전기저항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전기저항이 생기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원자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충돌수가 곧 저항이다. 전기저항의 비유, 구슬과 못이 충돌하여 이동을 방해. 이거는 그냥 읽으세요. 구슬의 운동은 전자의 운동이고 못의 배열은 고정된 못이니까 고정된 원자의 배열이고 그 다음에 못과 구슬의 충돌은 저항이고 그쵸? 오케이? 빗면의 길이와 폭, 빗면의 길이는 전압입니다. 빗면의 길이. 왜? 빗면의 길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쇠구슬이 더 빨리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쵸? 오케이? 그 얘기는 결국 전압이 세기 때문에 쇠구슬의 이동이 빨라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폭은요? 폭은 굵기,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거니까. 빗면의 기울기는 전압. 전기저항에 영향을 주는 건 물질의 종류. 자, 저항에 영향을 주는 거. 또 중요하죠.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다시 갑시다.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다시 갑니다, 이제.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오케이.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가 있느냐? 자, 봐요. 첫째, 도선의 종류. 도선의 재질. 즉, 물질의 종류. 그래서 구리보다는 은이 훨씬 더, 오케이. 은이 더 훨씬 저항이 작습니다. 그래서 은은 구리보다 더 빠른 전류를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오메 법칙에서 배우겠지만.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도선의 재질 배웠죠? 그 다음에 도선의 굵기. 두 번째는 도선의 굵기. 오케이. 세 번째는요, 도선의 길이. 오케이. 도선의 길이. 자꾸 모기가 무는 것 같아요. 차라리 모기를 안 봤어야 되네. 자, 볼게요. 이 세 가지가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뭐라고요?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그래서 도선의 재질이라는 개념하고 굵기라는 개념하고 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항에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은, 구리, 금. 그 순서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중등부 과정에서는 안 나오고 고등부 과정에서도 그 순서 알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비저항 개수라는 개념으로 아예 임의의 값, 즉 고유값을 주기 때문에 그 순서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자, 바로 이제 이쪽 옆으로 좀 가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좀 가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좀 와서요. 세 가지의 영향을 주는데 이 세 가지의 요인이 도선의 저항에 영향을 주는데 첫째, 도선의 재질은 아까 얘기했죠. 오케이. 물질의 종류. 무슨 얘기냐면요.
도선에 똑같은 굵기와 똑같은 길이를 자랑하는 두 개의 도선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의 도선이 있어요. 두 개의 도선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놈은 원자가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들어 차이는 놈이 있겠죠. 원자가 이렇게 원자의 배열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오케이?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엉성한 배열을 갖고 있는 놈들이 있겠죠. 그렇죠? 배열이 엉성.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항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 다시, 저항이라는 건 충돌수예요. 충돌수. 뭐라고요? 충돌수. 저항이라는 건 뭐라고요? 충돌수.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기 얘를 A라고 보고 여기 얘를 B라고 본다고 쳤을 때, 아하, 한 단면을 자유전자가 이동을 한다고 쳤을 때, 당연히 충돌수는 어떻게 될까요? A가 B보다 많겠죠.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쵸? 오케이. 그럼 충돌수가 A가 B보다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저항값도 A가 B보다 클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물질의 종류, 즉 도선의 재질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진다라는 얘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근데 뭐 중등부 과정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더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건, 중등부 과정에서 중요한 건 얘입니다. 고등부 과정에서도 중요한 건 굵기와 길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건 지울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굵기와 길이가 중요합니다. 자, 갑시다. 굵기와 길이가 중요합니다. 자, 굵기와 길이가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중요한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 수업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소주님 제 수업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죠. 근데 왜 방송을 안 듣는지 모르겠네. 참 미치겠네.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진짜 유튜브에다가 다 올려놓고 한번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반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굵기부터 갈게요. 굵기. 자, 소주님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걸 A라고 칩시다. 이걸 B라고 칠게요. 자, 굵기는요. 굵기가 굵은 놈일수록 이 표면 단면, 즉 자른 면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넓겠죠. 그래서 굵기는 곧 뭐를 의미한다? 단면적을 의미한다. 단면적. 근데 면적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section. section이라고 부르죠? 스펠링 몰라요. section. 오케이. section. 그래서 뭐예요? 단면적을 section이라고 불러? 그럼 굵기는 앞으로 section. 그래서 S.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길이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length. 그죠? length. 그래서 뭐예요? 길이는 length. L. 오케이? 근데 위 그림을 보니까 length A와 length B 둘의 길이는 어때요? length A와 length B는 서로 같죠? 오케이. 근데 단면적 섹션 A하고 단면적 섹션 B하고 누가 더 큽니까? 단면적은 A가 더 커요. 그죠? 그리고 물질의 종류는 서로 같대요. 자, 정리할게요. 물질의 종류는 서로 어떻대요? 매질의 종류는 서로 같다.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원자의 배열이 같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같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의 개념이 쓰였어요. 그죠? 이쪽에서 뭐라고 그랬죠? 도선의 재질이 물질의 종류고 이게 결국 원자의 배열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원자의 배열이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의 저항에 영향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안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머 길이도 같아. 길이도 같아. 그럼 너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영향을 주지 않겠네. 그렇죠? 아 그럼 도선의 굵기만 영향을 주겠구나. 그죠? 도선의 굵기만 영향을 주겠구나. 그럼 굵기만 놓고 따지면 되겠다. 자, 도선의 재질이 똑같다고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 단면적의 원자 배열이 3개가 그려졌다고 치면, 오케이? 그럼 얘는 몇 개 정도 그리면 될까요? 하나 정도만 그립시다. 굵기가 좁으니까. 단면적의 배열되는 원자의 수가 적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 가실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단면을 자유전자가 이동합니다. 이 단면을 자유전자가 이동해요. 오케이? 이 단면을 자유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단면적 섹션 A가 섹션 B보다 어때요? 넓어요. 그럼 넓으면 원자 사이 빈 공간도 원자 사이사이 빈 공간 즉 자유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빈 공간의 넓이도 즉 섹션 A가 섹션 B보다 훨씬 넓겠죠. 그렇죠? 그러면 섹션 A가 섹션 B보다 빈 공간이 넓다는 얘기는 흘러가는 자유전자의 수는 따라서 자유전자의 수는 당연히 A가 B보다 많겠죠. 그럼 자유전자의 수가 A가 B보다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흘러가는 전하량. 자, 다시 이제 결론 갑니다. 흘러가는 전하량. 자, 흘러간 전하량. 전류값이죠? 전류.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흘러간 전하량, 전류값. 누가 더 많아요? A가 B보다 많겠죠. 어머! 그러면 뭐야? 전류가 A가 B보다 훨씬 세다면 방해를 A가 B보다 덜 받았겠구나. 어머! 자, 다시 이쪽으로 정리합시다. 이 상황에서 지금 전류는 A가 B보다 훨씬 더 크게 흘러갔다면 흘러간 전하량의 개수가 많아서 크게 흘러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방해하는 정도인 저항 충돌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충돌수는 누가? 얘가 더 많겠네요. 그죠? 왜? 좁은 공간에 똑같은 자유전자의 개수가 지나가려면, 그죠? 좁은 공간에 똑같은 자유전자의 개수가 지나가려면 당연히 얘가 더 똑같은 자유전자의 개수가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의 충돌수가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한다. 아시겠죠? 오케이? 왜? 저항, 방해하는 정도가 크면 당연히 흘러가는 전류는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죠? 아, 그러면 뭐야? A가 B보다 작겠다. 그러면 자, 아까 뭐였어요? 단면적 다시 가져올게요. 단면적 다시 갖고 와요. A가 B보다 넓었어요. 그럼 단면적과 저항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아, 네로 떴어요, 네로. 아, 저 지운다는 게 깜빡이네.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이쪽을. 정리해야 되니까. 좀 정리하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잘 봐봐요. 요것만 가지고 갈게요. 요것만 가지고. 단면적과 저항은 반비례한다. 자, 볼게요. 저항이라는 R은 단면적 섹션과 반비례한다. 아시겠죠? 반비례한다. 단면적 섹션과 반비례한다. 오케이. 아시겠죠? 네? 뭐 지나가요? 지금 어디 운송수단에서 보시나요? 혹시? 아, 운송수단에서 보시는가 봐요. 전철에서 보시나? 자, 보겠습니다.
단면적하고 저항하고는 자 반비례한다라는 거. 오케이. 자 이제 이건 설명했습니다. 단면적하고 저항은 반비례한다는 거 설명했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설명했으니까 놓치시면 녹화 방송 보시면 되고요. 자 갑니다. 이제 또 이제는 우리가 감면적과의 관계를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뭘 봐야 되냐면 길이와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길이와의 관계를 봐야 돼요. 아, 어디 전철에서 보시는구나. 아, 그렇군요. 아유, 이런 열정을 보여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퇴근 중이신가요? 아, 보겠습니다. 이제 길이와의 관계를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굵기하고 이거는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똑같은 물체를 사용한다고 칩시다. 역시 도선의 종류는 같다. 그 다음에 굵기는 같다. 근데 길이가 어떻다? 아, 이 그림이 이게 아니죠. 좀 잘 그려야 되는데, 그죠? 아, 굵기는 같다. 근데 길이가 다르다. 오케이. 길이가 다르다. 됐죠? 그러면 요거를 A라고 치고요. 요거를 B라고 갑시다. 그럼 당연히 원자 배열은 자, 물질의 종류 똑같이 정리할게요. 물질의 종류가 같다. 그럼 원자 배열은 같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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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섹션 A, 그 다음에 섹션 B, 그 다음에 랭스 A, 그 다음에 랭스 B.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섹션 A와 섹션 B 사이의 값은 같다. 즉, 단면적은 같다. 자, 그러면 그 뭐예요? 아하, 랭스 A와 또 정리할게요. 랭스 A와 랭스 B 사이에서 아하, 랭스 A가 랭스 B보다 큰. 그죠? 그러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길다는 얘기는 내부에 존재하는 원자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려놓읍시다. 그러면 뭐예요? 뭐예요? 똑같은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 애를 지나갈 때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만 충돌하면 되겠다. 얘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얘는 18번을 충돌해야겠다. 랭스 A가 랭스 B보다 컸을 때, 전체 자유전자들이 충돌하는 충돌수는 누가 더 많다? A가 B보다 더 많을 것이다. 충돌수는 A가 B보다 더 많겠죠? 왜요? 도선 내부 속에 존재하는 전체 원자의 수가 A가 B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충돌수는 A가 B보다 많아요. 충돌수는? 그럼 뭐야? 충돌수가 저항이니까 어머 봅시다. 따라서 랭스 A. 자, 결론이니까요. 빨간색으로 정리할게요. 자, 따라서 랭스 A가 랭스 B보다 크다. 즉 길이가 길수록 그죠? 오케이? 충돌수는 어차피 배치되어 있는 자유전자의 수가 길이가 길수록 더 큰 거니까 충돌수는 당연히 A가 B보다 클 것이다. 충돌수가 곧 저항을 대변하는 거니까 저항 R값도 그죠? 저항 R값도 A가 B보다 클 것이다. 얘는 왜 다 떨어진대요? 이거는 노란색이 떨어졌어요. 이제 알겠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알겠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항도 A가 크니? 랭스 A가 크잖니? 그러면 뭐다? 저항과 길이 사이에서. 오케이. 이쪽에다 정리할게요. 저항과 R과 길이 사이에서는, 랭스 사이에서는 비례관계.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겠다?
오케이? 이걸 이제 말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말로 좀 정리를 할게요. 말로. 이제 봅시다. 자, 저항은, 아하, 길이가 길수록, 자, 길이가 길수록, 그렇죠? 길이가 길수록, 오케이? 그 다음에 단면적은 좁을수록, 그렇죠? 단면적은 뭐 할수록? 좁을수록, 단면적은 좁을수록. 자, 단면적은 좁을수록. 단면적은 좁을수록 저항은 세다. 즉 크다. 그죠? 자, 이 콜도 안 써야겠다. 그냥 써도 되겠네요. 안 묻네요. 요거겠죠? 그죠? 정리됐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한꺼번에 묶을게요. 얘네들이 이제 한꺼번에 묶겠습니다. 얘네들을 한꺼번에 묶을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얘네들을 한꺼번에 묶겠습니다. 묶어서 정리를 할게요. 묶어서 너도 빠져나와. 자,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요. 뺍시다. 묶어서 자, 중요해요. 중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 반비례에 있는 놈, 자 비례에 있는 놈, 요 두 가지를 항상 묶을 때는 오케이, 항상 묶을 때는 어떻게 묶으라고 그랬냐면 제가 어떻게 묶으라고 그랬냐면 반비례는 자 이건 다시 정리할게요. 반비례 요소는 반드시 어디로 보내고 분모로 보내고 자 반비례 요소는 어디로 보내고요? 분모로 보내고 자 반비례 요소는 분모로 보내는 겁니다. 자 다시요. 반비례 요소는 어디로 보낸다고요? 분모로 보내고 자 비례 요소는 분자로 보내서 공식을 만들면 되겠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항 그러면 저항 R 공식 만드는 거니까 등호 어차피 비례는 등호하고 같은 개념이니까 아시겠죠? 자 반비례는 분모로 보내라. 그럼 단면적 섹션 자 단면적 섹션 네 오케이 자 비례는 분자로 보내라. 그러면 뭐예요? 길이 length 오케이 그래서 저항 구할 때는 단면적분의 길이로 구하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라? 비저항 개수라는 걸 집어 넣어줘야죠. 고등부 개념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자 저항 R은 비저항 개수 그래서 로라고 표현해요. 로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간략하게 식으로만 자 공식으로만 간략하게 기호로 된 공식으로만 간략하게 쓴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저항 R은 로 섹션분의 렌스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에서 그냥 바로 여기에서 그냥 바로 갑시다. 어떤 걸로 그냥 바로 갈 거냐면요. 오음의 법칙으로 바로 갈게요. 자, 오음의 법칙으로 바로 시킹하겠습니다. 오음의 법칙. 아까 모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좀 접어먹기 때문에 오음의 법칙으로 바로 갈게요. 자, 오늘은 내가 어떻게든 이걸 유튜브에 다 올리고 갈 겁니다. 지금까지 방송했던 걸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잘 거예요. 자, 오음의 법칙을 일단 한번 가봅시다. 이제 얘 빠졌으니까 너무 비켜요. 자, 오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것도 나와요. 오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홀도 안 쓸 거예요. 쓸 이유가 없어요. 손에 묻지도 않아요. 그냥 쓸래요. 자, 오음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비례냐 반비례냐를 갖고 누르면 돼요. 자,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자, 오음의 법칙이라는 건 저항과 즉 전압 그 다음에 저항 전류 간에 안 보인다.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안 보이죠? 전류 간의 상호 관계를 우리는 파악하는 게 바로 오음의 법칙입니다. 자, 되셨어요? 자, 카메라가 움직이는데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리는 오음의 법칙이다. 자, 그래서
요거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아까 여기 있죠, 요거. 반비례는 분모로 보내라, 비례는 분자로 보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해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예, 이거 비싸요, 진짜. 엄청 비쌉니다. 아, 이게 먼지가 안 날려서 이걸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방이다 보니까. 방이 아니라면 굳이 이걸 쓸 이유가 없겠죠. 저 칠판도 굉장히 비싼데 이 비싼 칠판을 방이 아니라면 굳이 이 비싼 걸 쓰지는 않았겠죠. 그죠? 자, 갑시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전압. 기본적인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전압이라는 건 전기적, 압력.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힘. 오케이. 힘이죠. 자, 전류. 전기적 흐름. 흘러간 전하의 수. 그죠? 저항. 뭐죠? 저항. 충돌. 충돌수. 오케이?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정리해볼까요? 일단, 자, 전압이 세대요. 그럼 당연히 전류는 자유전자의 흐름이니까 전압이 셀수록 초당 더 많은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겠죠? 그럼 전류는 당연히 세지겠네. 오케이. 전압을 볼테이지 V, 전류를 이니셜 I, 저항을 이건 모르겠어요. 뭐 해야 하는지 R. 자, 이거 나도 한번 찾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항을 R, 여기를 가봅시다. 그럼 얘네 둘이가 비례니까 너는 뭐야? 전압 V와 전류 I 사이는 비례. 되셨죠? 그럼 이거를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어차피 뒤집어도 상관없잖아요. 전류 I와 전압 V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다. 커지면 커진다. 비례관계죠. 비례냐 반비례냐가 과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아까 우리가 전류하고 저항은 무슨 관계였죠? 한번 볼게요. 저항이 세다는 얘기는 충돌수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충돌수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흘러간 전하의 개수인 전류는 약해지겠네요. 전류는 약해지는 거예요. 저항이 세지면 전류가 약해진대요. 그러면 전류와 저항 사이는 무슨 관계예요? 반대 개념이죠. 그러면 뭐야? 전류 I와 반비례하더라. 뭐요? 저항 I와는 반비례하더라. 그쵸? 반비례. 자, 이제 다 갖고 놀았네요. 자, 갖고 놀았으니까 정리 들어가야 돼. 자, 갖고 놀았으니까 정리 들어가요. 너 나와봐. 전류 I. 그럼 따라서 전류 I는 비례는 분모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죠? I는 비례는 분모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V. 자, 반비례는 미안합니다. 비례는 분자로 보내라고 그랬죠? 여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비례는 뭘로 보낸다고요? 분자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쵸? 반비례는요? 분모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틀린 거고요. 그쵸? I는 R 보내고. 그러면 나와라. 오음의 법칙 V는 R분의 1이 넘어가면 역수로 넘어가니까 R. 오케이? 이게 무슨 법칙이다? 오음의 법칙이다. 오케이. 오음의 법칙. 근데 여기에서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얘네들의 그래프는 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프.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프는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볼게요. 물리가요. 조금만 하면 되게 재밌는 과목인데 아이들은 왜 물리를 어려워하는가 모르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수학에서 우리 배웠었잖아요. 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라. 정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라. 이렇게 그려라. 그죠? 이거는 뭐 알 거고요. 반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라. 목 뜯어먹나? 아니군요. 반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라. 이렇게 그려라. 그죠? 그래갖고 이 틀에다가 끼워 넣으면 되죠. 자, 다시요. 오음의 법칙 V는 I나
자, 이건 분명히 1분의 IR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놓고 보면 얘도 분자예요, 얘도 분자예요. 그쵸? 그러면 얘네 둘이가 얘와 얘 사이에 분자 관계니까 아하, 얘네 둘은 다 비례 관계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V와 I 사이에 비례 관계. 전압과 전류. 그 다음에 V와 I 사이에도 비례 관계. 그쵸? 그렇죠? 오케이. 자, 봐봐요. 여기 끝났고요. 그러면 이거 I만 남기고 넘겨요. 그럼 I만 남기고 넘겼으니까 R분의 V죠. 그러면 I와 R 사이는 분모 관계예요. 그럼 분모 관계는 뭐예요? 반비례 관계네요. 그렇죠? 선생님 왜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는 안 보나요? 봤잖아요 이미. 그리고 분자 관계니까 비례 관계 아닙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얘네 둘의 관계는 얘가 분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머 얘기가 끝났네. 너희 둘은 반비례 관계다. I가 R 사이. 어때요? 소주님 어떻습니까? 어때요? 정리 깔쌈합니까? 정리 깔쌈해요? 정리 깔쌈합니까? 깔쌈합니까? 깔쌈하죠? 네, 깔쌈합니다. 요거 이제 다 보셨을 거고, 자, 이제 문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오물 법칙에서 학교 시험 문제를 찍어드릴게요. 자, 중등부 학생들 학교 시험 문제를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 근데 오늘 접속자가 한 명이 없어요. 이런 썩을 미치겠네. 미치겠습니다. 이거를 이 이름을 어쩌면 좋습니까? 방금 접어야 되나 봐요. 아무래도 접속자가 없어요. 소주님, 방금 접어야 되나 봐요. 오늘 접속자 한 명도 없어요. 요즘 추천도 안 주고요. 접속자가 없으니 당연히 추천도 없겠죠. 아, 미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하고요. 자,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학교 시험 문제의 팁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은 종료하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자, 요런 거 새끼 갖고 올래요. 근데 저속한 표현 막 써야겠어요. 어차피 뭐 누가 들어오지도 않고. 요 녀석을 데리고 올게요, 요 녀석을. 자, 요 녀석을 데리고 올게요. 비례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얘 1차 함수잖아요. 기울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울기. 기울기가 중요해요. 1차 함수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보다 y의 증가량이죠. 어머? 그럼 전류의 증가량 i. 분해. 어머? V네요. 그쵸? 그쵸? 근데 문제는, 나와라, 오메 법칙. V는 I, R에서요. 오케이? I, R에서. R은 R만 남기고 넘기면 어떻게 넘어가죠? 내가 대충 보니까 우리 소주님 수학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넘기면 어떻게 되죠? I분의 V 되죠. 어머, 예쁘다. 어머, 예쁘네. 넘기니까 I분의 V가 됐네. 어머, 예쁘네. 그죠? 예쁘네요. 그죠? 아주 예뻐요. 그럼 I분의 V가 기울기죠. 어머. 와, 기울기가 같아요. 미안합니다. 기울기. 어떤 그래프에서? V, I 그래프에서. 그쵸? 아, 기울기는 I 그래프이고, 너는 저와 나의 같아. 근데, 이렇게 가르쳐 줘놓고 나니, 어떤 학교 선생님은 엿먹으라고. 에라이 썩을 너, 엿 좀 먹어봐,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어떻게 그래프를 제시하냐면, 여기다가 I를 넣어요. 여기다가 V를 넣어요. 미치죠? 암기만 했다고 한다면, 엿먹으라고 이렇게 됩니다. 엿먹으라고 이렇게 돼요. 그래놓고 이 두 개를 주고 얘네들이 정확값을 물어보죠. 그러면 막 애들 환장합니다. 와, 환장해. 애들 환장합니다. 어떻게 환장합니까? 야, 오늘 정은권 선생님 가르쳐줬어? 야, 이거, 야, 기울기가 무조건 좋아하는 거야. 기울기가 무조건 좋아하는 거야.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너 3이니? 너 6이니? 너는 기울기 2. 어머, 너는 뭐야? 3이니? 3이니? 어머, 너는 기울기 1. 선생님, 너를 A라고 보고 너를 B라고 본다 했을 때. 오케이? 오케이? 보세요. 이건 엿먹는 거예요. 이건 엿먹는 거. 너를 A라고 보고 너를 B라고 봤을 때, 어머, 저항 R, A 대
B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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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선생님이 여쳐두세요. 낸 문제예요. 너희들 몇 점 먹으세요?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을 거니까 너희들 몇 점 먹으세요? 그럼 학생들은 좋다고 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운이 어제 학원에서 찍어줄 건데 화장하네. 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너 2대1 땡. 1, 2, 3, 4, 5번 중에 딱 보니까 3번에 2대1이 있어. 콜. 3번 딱 찍고 채점해 보니 되는 거야? 3번이 아니죠. 몇 대 몇이에요? RA 대 RB나 실질적인 정답은 1대2입니다. 그죠? 왜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여기서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V분의 I죠. R은 I분의 V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I분의 V니까 이거는 결국 뭐를 의미한다? R분의 1 저항의 역수를 의미한다. I하고 V 사이에 X축이 V고 Y축이 I라면 이때는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 관계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시험 대비 들어갈 때 엿먹지 말라고 이걸 항상 가르칩니다. 엿먹지 말라고. 왜? 이거 안 가르쳐주고 그 다음날 채점에서 갖고 오면요. 저는 욕 돼지게 먹거든요.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지네들이 잘못한 거예요. 네? 사실은 지네들이 잘못한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그죠? 그죠?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왜 이걸 지네들이 잘못해서 나한테 다 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항상 강조합니다. 그 정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만 일단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방송이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현재 시각이 23분인데 오음의 법칙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까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챕터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 다음 챕터 저항의 연결, 다음 주는 저항의 연결 이 파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를 좀 설명을 하고요. 파트를 좀 설명을 하고요. 이제는 조금 방식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회원제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회원으로 정식 등록이 되었을 때만 제 방송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소주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방제에다는 항상 그렇게 홍보를 해두겠죠. 무슨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회원가입 절차를 밟아야만 방송의 비밀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그죠? 방송의 비밀번호를 부여를 받을 수 있고 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송에 불참 사례가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회원제라고 한다면 한번 들어온 분들은 쉽게 접속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그냥 어차피 무료로 가기로 한 거 그냥 제가 무료라네. 어차피 풀기로 했으니까 그냥 다 풀어놓고 그냥 갈까? 근데 접속이 너무 안 되니까 혹시 유튜브에다가 유포하면 접속이 좀 될까요? 소주님? 저한테 힌트 좀 주시죠. 유튜브에다가 유포를 하면 제가 옆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 카메라가 좀 이해했어요. 유튜브에 유포를 좀 하면 유튜브에 좀 유포를 하면 어떻게 좀 홍보가 될까요? 홍보가 가장 큰 문제네요. 그죠? 근데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느낌상. 오늘이 8월 5일이잖아요. 8월 5일. 요즘이 또 휴가 피크 시기라
요즘이 또 휴가 피크 시기라서 접속률이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SNS로 어떻게 방송을 하죠? 저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SNS로 홍보를 하긴 합니다.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생방송을 직접적으로 SNS에다 올리는 방법은 몰라요. 이 방법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아, 아무튼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한번 해보고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되겠네요. 그죠? SNS로 링크를 띄워도 되겠네요. 아, 좋네요, 방법.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주님, 지금 아직도 퇴근 중이신 것 같긴 한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아무튼 오늘 저희 수업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음, 네. 수학은 준비되는 대로 일단 제가 수학이 전공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내년부터는 시작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시작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중등부는 당장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중등부하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당장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1차적으로 내년에 조금 추이를 보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다듬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갑자기 스크립트 오류가 나옵니까? 고생하셨고. 요즘 아프리카 TV가 오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아, 아니요, 오전 오후 학원 강사 안 하고요. 학원 강사 안 하고 지금은 대기 상태입니다. 대기 상태고 대기 상태고요. 아마도 방송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글쎄요. 저도 학원 강사를 나가야 되겠죠. 일단은 금전적인 부분으로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학원 강사 나가서 10시 40분 수업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좀 버틸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버텨보고 차후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방송은 12시 30분이 이제 29분을 달려가고 있고요. 29분을 달려가고 있고, 네, 내일 모레가 물리고요. 내일 모레가 물리니까 내일 모레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 내일은 고등학교 1학년 융합과학이기 때문에 내일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고, 내일 모레 물리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준님 나가시고 나면 제가 방송 종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준님 나가시면 제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송 종료할게요. 네, 들어가십시오.